자, 2부 시작합니다. 이제 공통과목 주관식 문제고요. 주관식이 16번부터 시작하잖아요. 22번까지. 뭐 16, 17, 18, 한 19번 정도까지는 단편적 계산 문제고 실제 수능에서도 연산이 오히려 학평보다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연산은 심플하게, 생각, 사고 과정은 깊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항들이 4점짜리 문제들이고 쌤이랑은 20번, 21번, 22번을 푸는데 특히 20번이나 22번 문제는 앞에서 설명했던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특히나 우리 아까 9번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거기 나온 형태들을 그대로 외워서 풀어야지만이 시간 낭비 없이 풀 수가 있고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외워진 학생도 있겠지만 시험 본 당일 여기 딱 봤을 때 원리를 파악하면서 증가, 감소 이렇게 푸는 상위권 학생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선생님 푸는 거 보세요. 자, 합니다. 학력평가는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는 이게 지금 2023학년도 학력평가잖아. 그게 2023학년도에 여러분이 공부한 실력을 평가하는 그거요. 교육과정 평가원 시험은 2024학년도에 여러분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 대학생이 되는 2024학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뭐 연도의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학력평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실전에서 선생님이 푸는 것 정도로 풀어야겠구나. 선생님이 푸는 속도로 풀어야겠구나.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간결하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이게 강의랑 좀 달라. 강의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천천히 하나씩 확인한다고 치면은 이건 실전처럼 풀겠습니다, 선생님. 자, 최고차항에서 그리고 F형이 1인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양의 실수 P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G'0은 0입니다. 두 번째, 잘 보세요. gx가 f의 x-p 마이너스 fp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 또는 f의 x 플러스 p 마이너스 f의 p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해 어떤 그래프인 거야? 함수 fx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는 요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또 함수 f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 요만큼 평행이동시킨 건데 함수 3차 함수 fx니까 뭐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쪽으로 p만큼 이쪽으로 p만큼 이동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는 게 감이 안 온단 말이야. 왜냐면 p를 모르고 f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f-p만큼 마이너스로 움직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겠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는 건 알겠는데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냐면은 이 그래프가 x가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어디에 수렴하냐면은 f-p 빼기 f-p니까 쉽게 말하면 0,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0보다 클 때는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p 빼기 fp니까 이것도 역시 0,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요. 0,0에서 0,0을 지나고 함수가 연속인 그래프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선생님 이걸 보고 어떻게 선생님처럼 생각합니까?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뭐라고 할 것 같아? 기출문제에 똑같은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런 논리로서 케이스를 분류하고 심지어 이 표현 자체가 똑같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형태의 문제로. 그래서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 학습의 영역의 연장에 있는 거지 막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실력이 쌓이고 쌓이면은요. 후반부로 가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학습의 영역이에요. 다시 완전 노베에서 조금 수학을 해야 돼. 그럼 당연히 학습의 영역이야. 모르면 뭐 응용이고 뭐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도약을 하려면 흔히 말하는 수학적 사고력과 응용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의 영역이 비중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각각의 상황들을 모두 다 케이스 분류해서 정리하고 필요한 거 외우시고 학습하고 익히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차피 아무리 어려워봤자 그래봤자 고등학교 수학이거든요. 이 고등학교 수학 안에서 승부가 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웠냐 안 배웠냐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런 거야.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적당히 오른쪽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뭐 이걸 적당히 이동해서 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현재 뭐 이런 식으로 y축이 있다고 치면은 적당히 이동을 해가지고 반드시 원점부터 출발을 해서 이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 또 이거는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원점에 출발해서 어떤 뭐 그래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gx가 됨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뭘 보고 판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p-p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가조건에서 g'0이 0이라는 말은 x는 0에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좌우 미분 계수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봐봐요. 현재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가정을 해볼게. 근데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접선 기울기 0이 되려면 딱 보는 순간 접선 기울기 0이 되는 그래프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랑 여기만 접선 기울기 0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이런 거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원점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나중에 gx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지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길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만약에 이거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요거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을 봤더니 x축으로 이거는 y는 fx를 x축으로 p만큼 y는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한 것들이 전부 다 원점에 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지요. 그게 뭡니까? 또 나옵니다.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그래서 극대가 되는 순간과 극소가 되는 순간도 이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서 무조건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가 y축이 되고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면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어떻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점이 일로 원점으로 오는 겁니다. 아니, 뭐 이게 원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요게 이해하겠어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은 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이 점이 나중에 원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 y는 fx입니다. 이 y는 fx고요. 그럼 이제 y는 gx의 그래프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는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 간격이 똑같이 p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쪽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쪽 범위가 되면서 미분 가능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에서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겁니다. 끝났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인테그럴 0부터 p까지 gx dx. 인테그럴 0에서부터 p까지 gx dx. 이게 20이었을 때 f5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알겠죠? 그럼 이제 뭐 다른 조건들은 없기 때문에 f0이 1이라고 나왔습니까? f0이 1, f0이 1, f0 여기가 1이야. 여기가 y는 1입니다. y는 1.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함수 fx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뭐 방법이 되게 많은데 뭐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지금 변곡점에 대해 점대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0이잖아 지금. 여기 극소가 되는 데가 p니까 여기가 루트 3p가 됩니다. 이게 1대 루트 3이 됩니다. 이것도 1대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이용해 가지고 쓰는 fx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써볼까요? 그러니까 함수 fx가 뭐가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f의
fx는 1. 이걸 만족하는 근이 0하고 루트 3p하고 마이너스 루트 3p야. 그 말은 fx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하는 근도 0 루트 3p 마이너스 루트 3p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은 x에 x 마이너스 루트 3p x 플러스 루트 3p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정리하면은 x 세제곱 이거 보면 x제곱 빼기 3p제곱이니까 빼기 3p의 제곱에 x제곱이 아니라 3p의 제곱이니까 곱하게 되면 3p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1 한 값이 fx가 됩니다. 3차 함수의 길이 비를 외운 사람도 당연히 선생님이 개념 강의 전부 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요 직선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요 직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p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데 이게 또 1대 1대 1인 걸 알기 때문에 요 점이 또 2p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함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p 이퀄 이게 f 마이너스 p예요. 이퀄 요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p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p 요렇게 놓고 문제에서 0,1을 지나기 때문에 요 결정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다 가능한데 이게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간단해? 이 빨간색이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요 흰색이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었고 fx 구했습니다. 지금 p만 구하면 끝나는 거네요. p만 구하면 f4까지는 구해봐 f. 여기다 5를 집어넣게 되면은 75. 5를 집어넣게 되면 5, 3, 15 마이너스 15 p의 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되고요. p가 뭐 정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냥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인테그 0부터 p까지 gx dx 뭡니까? 이게 0이면 여기가 p 그래서 이 넓이가 문제에서 20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그거는 요 그림에서는 뭐랑 똑같냐면은 이 점이 요 점이니까 그럼 p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 아까 선생님 1대 1대 1도 사용이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p고요. 0이고요. 플러스 p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게 p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넓이가 20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는 뭐가 똑같아요? 인테그럴 p부터 여기 2p지 2p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p니까 이 길이가 p니까 그래서 인테그럴 p부터 2p까지 fx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럼 하겠습니다. 자, 식을 쓸게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적분식. 이게 뭐냐면은 인테그럴 0에서부터 p까지 이건데 이거는 p부터 2p까지 p부터 2p까지 p부터 2p까지 그 다음에 이걸 뭐 하는 거야? 저게 fx 마이너스 fp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fx 마이너스 fp. 이게 y는 fp니까. 이게 y는 fp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dx를 하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 계산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죠. 요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일단 첫 번째 요 fx 구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식은 인테그럴 p부터 2p까지 fx니까 이거 x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x 플러스 1 하시고 fp는 여기다 p를 집어넣게 되면 p의 세제곱 빼기 3p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p 세제곱 플러스 1을 여기서 빼서 계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일단 이걸로 답을 한번 내볼까요? 이렇게 1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p 제곱 x고 왜 x가 어디 갔니? 2p 세제곱 x 2p 세제곱 맞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정리할까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4분의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p의 제곱에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2p 세제곱의 x p부터 2p까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는 20이잖아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면은 다 p에 관한 4차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p 집어넣으면은 16p 4제곱이니까 4p 4제곱. 자, 일부러 선생님 번거로운 방법 푸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2가 또 없어지니까
2p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p 4제곱. 이거는 플러스 4p 4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 간단하죠? p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p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3p의 제곱, p의 4제곱, 다 4제곱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p의 4제곱. 전부 다 p의 4제곱입니다. 다 p의 4제곱으로 묶어내시면 8에다가 6을 빼니까 2, 2에다가 2를 빼니까 사라지고, 그러면 2분의 3에서 4분의 9를 빼는 거니까 4분의 6에서 4분의 9를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4분의 1이군요. 미안해요. 4분의 6에서 4분의 1을 빼면은 4분의 5군요. 4분의 5가 되고 이게 는 20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5, 20 없어지면 이 값은 4가 되고 p의 4제곱은 16이니까 p가 2가 나오는 거야. p가 2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75 빼기 45는 60인가요? 60인가요? 60? 잠깐만요. 75가 아니군요. 잘못 그렸네. 125예요. 125. 125. 5의 세제곱이잖아. 그지? 미안해요. 125 빼기 60 더하기 1이니까 126에서 60 빼니까 66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계산이 틀릴 뻔했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좀 쉽지가 않잖아. 번거롭잖아 되게. 그러면 이걸 다른 식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풀이 이렇게 풀었고요. 그러나 이 풀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번째 푸는 거는요. 어쨌든 P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지금 적분을 할 겁니다. 요 적분을 할 겁니다. 적분을. 이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봐보세요. 원래 어떤 그래프의 일부냐면은 지금 내가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게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인 거잖아. 그럼 이건 사실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일부 아닙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식을 직접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하는 거 보세요. 여기가 0, 여기가 p,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이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p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1대 1대 1, 또는 뭐 2대 1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3p. 미안해요. 자, 변곡점 극대 극소 간격이 똑같고 이 간격과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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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어서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p, 0 플러스 p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함수 fx가 fx 아니죠. gx가 그냥 gx는 그냥 gx가 그냥 gx인 거예요. gx. 이게 gx인 거니까 0부터 p 사이에는 어떤 3차 함수냐면은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p, 0을 지나기 때문에 x 플러스 3p가 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x세제곱 더하기 3px의 제곱인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푸는 겁니다. 인테그럴 0에서부터 p까지 x세제곱 더하기 3px의 제곱 dx 4분의 x의 4제곱 더하기 px의 세제곱 0에서부터 p. 자, 이게 강력한 점은 0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p만 대입하면 되고요. 따라서 4분의 p의 4제곱 더하기 p의 4제곱 즉 4분의 5 p의 4제곱이 그냥 20이 되어서 요거 똑같은 방법으로 약분하면 4가 되고 p의 4제곱 16이니까 p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훨씬 쉬운 풀인데 실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말하지만 3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를 통째로 외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풀이 과정을 놓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 자, 됐습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좀 천천히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들은 의외로 간단하죠. 심지어 22번도요. 많은 학생들이 풀다가 도전을 안 했을 수 있지만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22번을 도전했을 때 맞춘 학생들도 왕왕 있을 것 같거든. 그게 왜 그런지는 풀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도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이론을 개념 강의에 설명했었는데 지수로그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 만났을 때 이 점은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구할 수가 있으려면은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거나 평행이동의 관계거나 대칭이동의 관계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성질로부터 저걸 구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이거나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은요. 그냥 숫자를 대입하면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지수로그 함수는 또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역함수에 의해서 이런 점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21번을 바라보는 태도는요. 저기 나와 있는 A, B, C, D는 싹 다 구할 수 있구나. 싹 다 구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쌤이 그래프를 다 그리진 않고 y는 k, x는 k. 자, A, B, C, D 점만 찍어볼게요. 이 점이 A, 이 점이 D, 그 다음에 이 점이 B, 이 점이 C. 그래서 이 사각형을 가지고 지금 노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점을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건 어떻게 갑니까? 지수함수가 y는 a의 x 빼기 k 제곱이라는 점에서 x 값이 k일 때가 이 점 아닙니까? 그럼 이 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x 값은 k이고 y 값은 k를 집어넣으니까 a의 k 빼기 k 제곱이니까 a 0제곱이거든요. a 0제곱 1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저 복잡한 로그 함수에다 k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2로그 a의 k 더하기 k. 복잡하긴 하지만 이 점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이나 이 점은 똑같아요. 이번엔 y에다 k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는 k가 되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먼저 풀게 되면은 x 빼기 k는 로그 a의 k가 되고요. 넘기면 x좌표는 로그 a의 k 더하기 k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은 로그 a의 k 더하기 k가 되고 y좌표는 k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인 2로그 a의 k 더하기 k에다가 이게 는 k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 없어지기 때문에 로그 a의 k가 0이 되므로 k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1,k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선생님이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서 x, y 성분을 구하는 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간단한지 어려운지를 판단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x축, y축이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여. 알면 쉬운 문제입니다. 모르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식을 보겠습니다. AB랑 CD의 곱이 85예요. AB랑 CD의 곱이 85니까 AB는 이거의 x좌표에서 여기 2를 빼주는 거니까 로그 A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CD 뭡니까? 이거의 Y 성분 2로그 A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1 한 값이 문제에서 8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삼각형 CAD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가 35래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2분의 1에 밑변 C부터 D까지 길이가 뭐였죠? 이거죠. 이거 C부터 D까지.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2로그 A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1 곱하기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K이고 여기는 1이니까 K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문제에서 3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뭐만 남았냐면 모르는 문자는 AK 2개고 식이 2개 나와 있는 겁니다. 풀면 되는 거야. 말은 쉽지만 뭐 식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A하고 K를 구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하지만 딱 보는 순간 반복적으로 이런 형태가 눈에 보입니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로그 A의 K, 로그 A의 K, 로그 A의 K 보인단 말이야. 그냥 이거는 세모랑 네모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세모를 알파, 네모를 베타라고 하면은 이 식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2알파 더하기 베타는 85. 요거는 2를 곱하면 70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2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저기는 베타네요. 이게 70. 이거 똑같네요. 그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2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를 곱하면 15란 뜻인 거죠.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전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하는 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여튼 이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베타 k-1이기 때문에 베타만 구하면 k 값이 나오고 k 값이 나오면 a 값도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통으로 있으니까 b를 한번 구해볼까? 선생님 이렇게 풀어볼게요. 알파분의 베타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통이기 때문에 알파분의 베타를 구할 수 있고 15분의 70이야. 알겠어요? 이게 너무 복잡한 게 반복적으로 나오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양변을 분자분을 5로 나누게 되면 3분의 14입니다. 3분의 14. 3분의 14.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4니까 알파를 3K라고 놓고 베타를 14K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봐봐요. 2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2알파 더하기 베타는 20K야. 20K. 20K. 그 다음 베타가 방금 14K야. 는 70입니다. 그러면 요거 10 약분하고 14랑 7 약분해서 2가 되면은 4K 제곱은 1이므로 K는 K 제곱이 4분의 K는 뿔마 2분의 1인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나왔나요? 뭐 이미 1보다 큰 실수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예요. 1보다 큰 두 실수의 잠깐만요. 뭐 이상한데요? 그죠? K가 미안해. 이 K랑 헷갈렸네요. 이거 14K라고 하면 안 되고 14M이라고 써야겠네. 14M. 이거 저 K랑 헷갈려가지고 그렇지?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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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네. 그래서 20M, 14M. 그래서 이거 4M의 제곱은 그래서 M이 2분의 1이 나왔고 됐습니까? 그럼 M의 2분의 1이면은 베타는 7인 거야, 7. 근데 베타가 뭐냐면은 K-1이야. 알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2분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넘기면은 내가 얻고 싶은 K 값은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끝났죠?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3M, 2분의 3이야. 그러니까 2분의 3이 뭐냐면 로그 A의 K가 2분의 3인 거야. 로그 A의 8이 2분의 3인데 이게 2의 3제곱이니 값이 2의 제곱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4가 되고 두 개 더하면 12가 나오게 됩니다. 딩동댕. 자, 됐죠? 후반부 연산이 살짝 복잡했던 문제지만 풀만한 문제였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22번. 보통 22번 문제는 미적분 30번 문제하고 아울러서 그의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등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미적분이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고 확통이나 기하도 시험 범위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30번 문제가 지금 풀 22번보다 쉽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뭐 이제 6월 평가원에서 뭐 벡터라든지 또는 미분의 활용이 또는 뭐 중복 조합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수능까지 가면은 30번하고 22번이 이제 막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싸움을 할 정도로 난이도가 뭐가 높냐가 되는데 지금 3월 학평에서는 30번이 대부분 시험 범위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평범합니다. 쉽다는 게 아니라 수능 30번하고는 갭이 있다는 거야. 근데 22번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22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절대값 fx 마이너스 t니까 무슨 말입니까? y인 fx를 t만큼 평행시켜서 절대값이었으니까 접어 올렸다는 뜻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4차 함수라고 치면은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 그래프를 적당히 마이너스 t만큼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접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와 이게 새롭게 나왔네요. 이 문제의 새로운 부분. 항상 새로운 부분이 있죠. 수능에서는.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 빼기 k분의 gx 마이너스 gk. 보통 이건 뭡니까?
이거는 G 프라임 K, G 프라임 K. 이건 G 프라임 K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분모에만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G 프라임 K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존재하기 위한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X가 K로 가는 방법이 K 플러스로 가는 방법과 K 마이너스로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걸 찾는 겁니다. 근데 K 플러스로 갈 때 이 값이나 K 마이너스로 갈 때 이 값이 똑같으면 되는데, 이거 해석이 과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K 플러스로 가면은 분모가 0보다 조금 더 크죠. 근데 이 분자가 그렇지 뭐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0보다 큰지 않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X가 K 마이너스로 가면은 X 빼기 K는 0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0으로 가지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역시 분모가 0보다 큽니다. 그 상태에서 변화율인 거야. 근데 그게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은 그냥 간단하게 부호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값이 K 플러스일 때 이 값이 양수면 K 마이너스일 때도 이 값이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분모가 무조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분자가 K 플러스로 갈 때 양수면 K 마이너스로 갈 때도 양수가 돼야 되고요. 거꾸로 분자가 K 플러스로 갈 때 음수면은 이것도 음수가 돼야지만이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은 뭐 접어 올린다는 생각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 접어 올리거나 어쨌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것들의 자체가 K보다 조금 클 때건 조금 작을 때건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 답이 안 됩니다. 이런 데가 만약 K가 돼버리면 K보다 조금 클 때는요, GX 빼기 GK는 양수입니다. K보다 조금 작을 때에는 GX 빼기 GK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이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지가 않은 거야. 부호가 반대인 거야.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이런 점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건 답입니다. 봐보세요. K가 양수면 K 플러스로 가면 이 점하고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K가 음수면 분모는 여전히 양수고 GX 빼기 GK가 여전히 또 양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GX 빼기 GK도 양수고 GX 빼기 GK도 양수고 결과적으로 이 경우는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같게 되는 거죠. 선생님, 부호만 확인하면 됩니까?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접어 올리면 이 접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하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랑 이거는 부호만 다르지 실제로 이 좌우 미분계수의 절대값,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부호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답이고요. 그럼 또 다른 게 답이 있나? 있죠. 이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이런 점은 0이에요. 0.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도 0이고 우미분계수 0이야. 이거를 부호를 복잡하게 고민을 해봤자 어차피 0, 0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걸 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존재하는 K는 F'X가 0이 되는 점이거나 요 GX가 미분이 안 되는 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절대값, 요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되는 건 언제냐면은 절대값인 함수의 미분 가능성, 역시 개념 강의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내용인데 절대값인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절대값 안쪽, 절대값 내부가 0이 될 때가 미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점이고요. 그게 뭡니까? fx는 t가 되는 점이죠. 좀 더 설명하면은 절대값 내부가 0이 되지만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미분 가능. 접선의 기울기 0이 아니면 미분이 불가능.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돼가지고 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이게 y는 t거든요. y는 t고 이게 y는 fx야. 이게 y는 fx야. 그러면은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점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요 두 개는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순간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접어서 올려서 좌미분이 다르게 되는 거고요. 이 점은 절대값 내부를 0이 되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0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기출문제도 엄청 많이 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론 플러스 이 문제에 갖고 있는 새로운 내용, 정의 해석을 토대로 그 다음에 가조건, 나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가조건은 좀 이따가 보고 나조건을 봤더니 함수 ht가 t는 마이너스 60과 t는 4에서만 불연속이래요. 현재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은 이 문제에서 이 만족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무조건 1, 2, 3, 세 개는 무조건 존재를 하는 거잖아. 불가능한 게 아니라 f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은 세 개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 개가 y는 t가 이렇게 있으면은 세 군데에서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알겠죠? ht. 근데 ht가 불연속인 순간이 마이너스 60과 플러스 4라고 나왔거든요. 뭐 언제 불연속이냐? 이렇게 되는 순간까지는 3개가 되다가 이거 좀 더 커지면은요 5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그리고 원래 접선규 영인점 3군데는 그대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때가 불연속이고요. 또 이렇게 되는 순간 이때가 불연속이고요. 또 이렇게 되는 순간 이때가 불연속이니까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하나, 둘, 3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이때가 불연속이죠. 요거보다 좀 더 커지면은 문제 조건 만족하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순간은 이 접선이 0이에요. 그러면은 접선 길이 0이 되는 순간이 하나, 두 개고 접어 올리면 얘가 또 있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고 요거보다 커버리면은 불연속 문제에서 HT에 해당하는 값이 4군데가 되고 이거 4군데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두 개가 되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 지금 우리 못 찾는 거예요. f'x가 0이 되거나 미분이 안 되는 저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안 되는 걸 찾는 건데 이런 형태는 f'x가 0이 되는 값이 하나, 두 개가 항상 있고 그 다음 이게 이제 y는 t가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불연속인 순간이 하나,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래프는 이거는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나? 이게 답이 되는 건가? 하고 가조건을 봤더니 가조건에서 리미트 t가 4 플러스로 갈 때 5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60이고요. 이게 문제에서 y는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리미트 t가 4 플러스로 간단 말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 절대값 fx 빼기 t. 그러니까 gx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2개. 이 그래프는 y는 fx예요. y는 gx가 아니라. 그러면은 2개. 그 다음 원래 2개니까 가조건에 의해서 리미트 h가 t 플러스 4 플러스로 갈 때 ht가 5가 아니라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안 되는 거야. 5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뭐가 될까? 하나가 더 있죠. 실제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4차 함수 문제 정답이 된 적이 되게 많았던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60이 되고 y는 4가 되면은 원래 하나, 둘, 세 군데에서 f'x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미분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gx가 미분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y는 fx예요. 세 군데가 됐다가 이렇게 될 때도 세 군데 됐다가 이거 조금 더 커지는 순간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등장을 하면서 총 7개가 됐다가 그 다음 다시 또 이때가 3개로 줄었다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순간에 하나, 둘 미분이 불가능하고 원래 f'x가 0이 되는 순간이 하나, 둘, 3개니까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이게 답인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게 답인 거야. 이거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F2가 4이고 그 다음에 F'2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y는 4니까 이 점이나 이 점 중에 하나가 2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에서 F'이가 0보다 크니까 접선 기울기 0, 음수, 양수니까 요때가 2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어떤 게 답인 거야? 함수 fx는 y는 4에 접하고 y는 마이너스 60에 이 두 점에서 공통으로 접하고 그 다음에 요때가 2가 되게 되는 순간이 답이 됩니다. 그랬을 때 F4, H4를 구하는 겁니다. H4는 쉽네요. H4는 그치? 이거가 y는 t가 이게 되는 순간인 거죠. t가 4가 되는 순간. 그러면 하나, 두 군데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래 F'에서 0이 되는 순간이 하나, 둘, 세 군데니까 3을 더하면은 요 값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F4만 구하면 됩니다. F4 어떻게 구할까?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 그래프가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칭성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걸 쓰면 M이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이 점을 구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게 2니까 M이니까 이거 두 개를 평균 내면 이걸 네모라고 하면은 네모랑 2를 평균 내면은 이게 M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모가 뭐가 되는 거야? 네모가 2m-2가 되는 겁니다. 이게 2m-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f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y는 fx랑 y는 4가 어떻게 만나느냐? fx-4는 0을 만족하는 근이 2m, 2m-2. 2m-2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은 x-m의 제곱. 왜냐면 m에서는 접하니까. 그 다음에 x-2. 그 다음 x-2m-2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함수 fx를 구하고 그 다음 안 써먹은 조건이 뭡니까? m만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60을 써먹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60은 뭡니까?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요것의 b가 1대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1대 루트 2가 됩니다. 실제 수능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개념학습할 때 쌤이 한 번씩은 정리해 줬었거든요. 네, 이런 걸 알면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통해 가지고 이 점을 구해서 그걸 여기다 대입하게 됐을 때 문제가 마이너스 60임을 이용해서 m값을 구하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푸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뭔가 예쁘지가 않아.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막 2이고 여기 m이고 이러니까 이거 숫자가 그래프는 대칭인데 숫자가 대칭이 안 되니까 숫자가 되게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야.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있지요. 이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 이동하면은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뭐야? y는 마이너스 60과 y는 4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순간의 그래프를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2가 되는 순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래프가 워낙 대칭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대값이 0,4가 되는 그러니까 y축상에 있는 극대가 되는 순간 x가 0이 되는 순간 인 그래프를 먼저 찾고 이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 이동시키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훨씬 더 문제 풀이가 간단하죠. 풀이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일단 극소가 되는 순간 반드시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요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함수 fx가 뭐가 되는 거냐면 fx 빼기 4는 x의 제곱에 x 빼기 알파에 x 플러스 알파라고 놓으시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알파 값만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60인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x를 구하시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x가 되고요. 는영인 값을 구하시면은 x가 0일 때와 그 다음에 자 보세요. x 없으면은 2도 약분하게 되면 2x 제곱은 알파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루트 2분의 알파 뿔마 루트 2분의 알파. 그러니까 2x 제곱이 알파니까 x 제곱 2분의 알파 알파 제곱이기 때문에 x 제곱은 2분의 알파 제곱이면 뿔마 루트 2분의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분의 알파가 되고 그 루트 2분의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f 루트 2분의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4분의 알파의 4제곱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4제곱 더하기 4가 마이너스 60이고요. 통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알파의 4제곱은 마이너스 64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받으시고 알파의 4제곱은 알파의 4제곱은 4 곱하기 64니까 256입니다. 2의 8승이야. 그러니까 알파가 2의 제곱인 4가 되는 거죠. 이게 4가 되는 걸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풀이.
그래서 어쨌든 알파 4를 구했으니까 이제 fx 구할 수 있어요. 자, 끝났습니다. 세 번째 풀이 방법. 쌤은 세 번째 풀이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이런 그래프에서 길이의 비가 1대2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 방법과 똑같은데 이걸 아예 태생적으로 이게 1대 루트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루트 2알파 여기를 알파 이렇게 놓고 식을 아예 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함수 fx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미분을 할 필요가 없죠. fx-4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루트 2알파 x 플러스 루트 2알파가 됩니다. 루트 2알파 마이너스 루트 2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미분 없이 뭘로 푸느냐? 이 점이 알파 컴마 마이너스 60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이 되고요.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알파가 또 이건 알파가 2루트가 나오겠네요.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요. 최종적으로 여기 식에다가 알파에다 4를 집어넣게 되면은 함수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6x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질문이 H4와 F4를 물어봤으니까 F4를 구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알파가 4 맞습니까? 알파 제곱 16인가요? 16? 잠깐만요. 미안해. 알파가 4가 나왔죠. 이게 아니야. 다 풀어놓고 답이 틀리면 안 되지. 잠깐만 미안해. 뭘 좀 안 했냐면은 미안합니다. 현재 뭘 한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나 이 그래프를 구한 거잖아. 근데 진짜 그래프는 뭐냐면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차이점이 뭐냐면 요 그래프는 무슨 말이야? 이 점이 지금 4가 되는 게 나왔는데 실제 답은 이게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 이거 fx가 썼으면 헷갈렸네요. 잠깐만요. fx 쓰지 맙시다. 그냥 뭐 대문자 fx, 대문자 fx 이렇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켜서 여기가 2가 되는 순간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fx는 x축으로 2만큼 이동시키면 x 플러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16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게 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6의 4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 플러스 4가 답이고요. 와 숫자가 엄청 크지만 요 식은 2의 4제곱 4의 4제곱이 아니네요. 잠깐만 4의 제곱이 아니라 4의 제곱 16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이거 6의 제곱으로 묶어내시면 36이 되면서 6의 제곱 빼기 16이니까 36 빼기 16 하면 20이 되고요. 더하기 4가 되어서 이 값은 7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724, 이게 5니까 정답은 729가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꼼꼼하게 풀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잘 보면 이 문제는 큰 틀에서 요식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보통 수능 기출문제를 해석하는 과정보다는 좀 더 심플한 과정이죠. 분모가 무조건 양수니까. 분자가 무조건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길이 0이 되는 순간이거나 아니면은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되는 순간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한 점 내지는 접선 길이 0이 되는 점이 되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몇 가지 리스트를 쭉 확인하다가 답이 되는 상황이 얘밖에 없는 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가지면서 극소값이 동일한 그 값이 마이너스 60이고 그 다음에 극대값은 플러스 4가 되는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고 그게 y는 4라는 직선하고 2,0을 지난다는 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를 뭐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으로 푸는데 이걸 그대로 풀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어서 어떻게 한 거야? 평행 이동을 해서 더욱더 대칭성을 갖는 y축의 대칭인 상태를 찾아서 그래프를 구하고 선생님 마지막에 실수를 할 뻔했죠. 여기다가 답을 2를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4를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이제 구했죠. 그럼 이 그래프를 이게 4가 아니라 실제로 2이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시켜서 이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후반부 풀이보다는 전체적인 문제의 어떤 알고리즘, 문제 푸는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 수능에 지금 설명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여러 번 등장했던 내용들이니까 기출문제 복습과 개념학습을 통해서 이걸 반드시 익혀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공통과목 공부하는 고생 많았고요. 계속해서 선택과목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